네, 이번 시간 계속해서요.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입니다. 5번째 챕터, 게이트와 불대수식 관련되는 문제들 확인해 볼게요. 자, 25번 문제에서는 논리 연산식을 간략한 논리 회로가 어떤 것이냐 하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논리식을 간략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정리된 식으로 회로도 어떤 것이냐, 이거를 이제 연계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간략화를 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기본 이론에서는 불대수의 기본 법칙을 활용하는 것, 요거를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에 들어오면서는 카르노 맵이라는 거 이제 적용해서 또 간략화 시키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주어져 있는 식의 복잡한 정도, 그리고 혹은 주어져 있는 식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것으로 간략화를 할지는 여러분이 좀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눈에 보셨을 때요, 간략화를 할 때 불대수식에 해당하는 법칙들로 충분히 쉽게 간략화가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바로 간략화를 해주시는 것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이제 간략화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게요. 제가 이제 좀 빠른 설명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려 왔습니다. 자, 보시면 주어져 있는 식이 A 플러스 B, 그리고 괄호 안에 A 플러스 B바, 그리고 괄호 안에 A바 플러스 B의 형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간략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배분 법칙을 사용하거나 혹은 배분되어 있는 것을 배분되어 있는 걸 다시 결합을 하는 거.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번 봐보시면 앞쪽에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것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A 플러스 B 바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A, 이게 공통 부분이에요. A. 그쵸? 그래서 A로 다시 묶어줍니다. 현재 이거는 배분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걸 A로 다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를 앞으로 끄집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남는 것이 B가 여기선 남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B 바에 해당하는 것이 남죠. 그거를 이제 다시 결합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합으로 되어 있는 분배 상황이 곱으로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배 자체는 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묶어주실 때도 연산 기호를 쓰실 때 동일하게 합의 형태로 지금 합 배분의 결합의 곱의 형태.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플러스 여기가, 그러니까 5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남는 값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곱으로 묶여졌던 곱의 연산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분을 해주시는 부분을 그러면 역으로 한번 가보셔요. 지금 A 플러스, 여러분 이제 배분법칙 적용하시는 부분에서 B 곱하기 B 바가 있다. 그러면 이것에 배분법칙 적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배분 적용한 식을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것과, 그리고 요렇게 A 플러스 B 바에 해당하는 것에 합의 배분을 한 것을 곱으로 연결하는 이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거꾸로 해보니까 똑같죠? 예, 그거를 이제 반대적으로 묶어주는 상태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준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사실은 B 곱하기 B 바. 우리 불대수의 기본 법칙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또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자, 지금 B 곱하기 B 바의 형태처럼 A 곱하기 A 바는 0이 된다. 또 하나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A 플러스 A 바는 1이 된다. 정말 많이 쓰이죠? 자,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또 A 플러스 1은 1이다. 정말 많이 쓰이죠? 우리 간략화 시키는 부분에서요. 배분해주는 거, 그 다음에 배분한 걸 다시 묶어주는 거, 그리고 A 곱하기 A 반은 0, A 플러스 A 반은 1, A 플러스 1은 1. 이 부분에 해당하는 법칙 정말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간략화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사실은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도 그걸 연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b 곱하기 b 바에 해당하는 부분, 이것을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묶어주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a 플러스 0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a 플러스 0은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자 뒷부분에 지금 요거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 뭔가 이제 건드려진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계속 쭉 있고 앞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결국은 A로 정리가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A 곱하기 자 뒤에 있었던 괄호는 A바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거. 요거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서 배분 적용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배분 법칙을 요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자 A 곱하기 A 바 그리고 A 곱하기 B 이게 합의 형태로 결합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A 곱하기 A 바에 해당하는 값은 0이 되니까 결국은 0 플러스 A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A 곱하기 B만 남게 되더라.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불대수의 이와 같은 법칙들 잘 적용을 해주시면 간략화를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요. 눈으로만 보는 걸로는 당연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하시고 자꾸만 불대수에 간략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지 유도해낼 수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연습을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그런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A 곱하기 B에 해당하는 값이니까요. 우리 앞쪽에 이 논리식을 헤로도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했을 때 어떤 거와 똑같냐? 물어봤죠? 자, 어떤 거와 똑같습니까? 그렇죠. A 곱하기 B니까 AND 게이트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A 값과 B 값에 대해서 AND로 연결된 게이트, 바로 3번을 정답으로 채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간략화 한번 해보셨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에서도 계속 가봅시다. 최소화를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 2, 3, 4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1번부터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첫 번째 A 곱하기 괄호 안에 A 플러스 B입니다. 자, 여기도 배분 법칙 정확하게 자, 적용이 됐죠? 그러면 A 곱하기 A 플러스 A 곱하기 B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A 곱하기 A는 A죠. A 곱하기 A는 A죠. 예. 그러면 A로 정리가 되면서 A 플러스 그리고 이제 뒤쪽에 A 곱하기 B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보시면 A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A 곱하기 1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을 해서 공유될 수 있는 공통된 부분을 좀 끄집어내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공통된 부분은. 그래서 자, A를 A 곱하기 1의 형태로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A 곱하기 A도 A고 A 곱하기 1을 하는 것도 A 값 그대로 영향을 받으니까 A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원리를 그대로 이제 적용을 여기서 해준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사실 뒤에 있는 A 곱하기 B 쪽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공통이냐면 A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끄집어내면 자 이 부분에서 1이 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B가 남죠? 앞에서 풀어보신 문제 형태에서 적용됐던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남는 값 1 그리고 여기서 남는 값 B에 해당하는 걸 그대로 괄호 안에 기록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거꾸로 따지면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배분 법칙을 적용해서 풀었을 때 A 곱하기 1 그리고 A 곱하기 B에 해당하는 것의 결합 상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여기서 역으로 갔을 때의 상황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서로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보이시죠? 바로 1 플러스 B입니다. 1 플러스 B는
무조건 1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 값은 무조건 1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A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A 곱하기 1은 A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는 것은 A라고 기록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어때요? 이제 적용되어지는 불대수들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잘 좀 여러분도 이제 계산 접목 해보셔요. 간략화 시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에서도 여전히 배분을 해주는 부분이 등장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배분 적용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A 바 그리고 A 플러스 B 그들의 곱의 결합으로 배분이 됐죠. 자, 그러면 이때 A 플러스 A 바에 해당하는 것은 항상 1이다. 이거죠. 불대수의 기본 법칙. 그러면 남는 값은 1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될 수 있다. 요거죠. 됐나요? 자, 세 번째 한번 가보실까요? 세 번째에서도 자, 역시 배분 법칙 적용됐습니다. 그죠? A 곱하기 A 바 플러스 A 곱하기 B. 그러면 자, 여기에서 A 곱하기 A 바는 항상 뭐다? 0이다. 그러면 결국은 0 플러스 A 곱하기 B니까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 이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실까요? 자, 네 번째 식에서는 묶었습니다. 오히려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묶었어요. 자, 지금 앞부분 여기서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B 바 여기에서 공통된 부분이 A죠. A. 그렇죠? 그래서 A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값들 괄호 안에 표현을 해줬죠. 자, 그러고 나서 보면 B 플러스 B 바에 해당하는 것은 무조건 1의 상태의 값이 되니까 결국은 A 곱하기 1, 즉 A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자, 뒷부분에 A 바 곱하기 B, 요거는 이제 그대로 있는 상태였고, 자, 이걸 가지고 또 간략화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배분 적용하죠. 요렇게 배분. 그러면 A 플러스 A 바, 그리고 A 플러스 B. 요렇게 배분이 되죠. 자, 그러면 자, A 플러스 A 바는 1.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A 플러스 B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충분히 설명 들어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거. 그런 다음에 반드시 연습장에 스스로 간략화 해보기. 이거는 필수 학습 방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제 학습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문제상에서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지금 마지막에 확인한 부분이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선택지상에서는 A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 27번 문제에서는 논리 회로에 해당하는 게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서 회로의 출력과 동일한 것은 결국은 이제 논리 이 회로도를 보고 논리 시계 형태를 표현을 좀 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단순히 입출력을 하는 그대로의 시계 형태라기보다는 그 식을 간략화를 시켜서 표현한 것으로 선택지에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실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X1, X2, X3 뭐 이렇게 해서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뭐 꼭 그렇게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X1이다, X2다, X3이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조차도 다소 좀 길고 좀 복잡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A, B, C로 대응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얘가 A고 얘가 B고 C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나중에 바꿔주시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OR 게이트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서는 B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들어오니까 그죠? 그대로 이제 그 상태의 연결값 그대로 조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서 들어오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OR.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는요. B와 C의 OR, 그러니까 플러스죠. B 플러스 C에 해당하는 거.
요거죠.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여기서는 A 값으로부터 들어온 것에 not gate를 지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not gate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값은 이쪽에 들어가는 값은 A의 not gate, 그러니까 A 바에 해당하는 값. A 바에 해당하는 값이 이쪽으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B 플러스 C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바가 들어온 상태에서 AND 게이트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곱의 형태. 그러면 여기에서 곱의 결과로 나오는 이 값, 여기에서 출력이 이제 이쪽 입력으로 또 들어갈 텐데, 자, 요 값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B 플러스 C에 해당하는 이 값하고, 그리고 A 바에 해당하는 게 곱의 연산, 곱하기 되어진 값, 요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요 부분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는 쭉 따라가 보시면 C 값이거든요. 그죠? C 값으로부터 왔는데 역시 not gate를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입력으로 들어갈 때는 C의 바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서 입력값 들어온 것과 여기에서 C 바에 요 해당하는 값이 바로 O와 연산 수행을 해야 되니까 논리 합. 그러면 자, 어떻게 최종 출력을 표현을 해주시면 될까요? B 플러스 C 곱하기 A 바. 요거 하고요. 지금 요 부분의 입력값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온 C 바에 해당하는 값 요거. 이게 논리 합의 연산이 수행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상에서는 요게 선택지상에 이 식이 그대로 있으면 감사하죠, 사실. 정답 바로 체크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은 이제 기본 식을 요렇게 입력 주어진 거에 맞춰서 쭉 최종 출력의 형태 식을 유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를 좀 정리해 놨을 거거든요. 간략화 시켜 놨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간략화 과정을 좀 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간략화를 이제 좀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럼 보셔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해본 기본적인 식의 형태, 요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자, A 곱하기는 뭐 뒤쪽에 기록을 해도 되고, B 플러스 C 뒤쪽에 기록해도 되고, 혹은 앞쪽에 해도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예. 자, 그러면 A 바 곱하기 괄호 안에 B 플러스 C와 그리고 플러스 C 바에 해당하는 값이었잖아요. 논리 기본식이. 자, 이걸 간략화를 합시다. 자, 역시 여기서도 배분법칙 적용할게요. 요렇게. 그러면 A 바 곱하기 B 플러스 A 바 곱하기 C의 형태로 배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어느 부분을 가지고 간략화 시도할 거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분 적용한 뒤에 뒤에 거 두 개를 가지고 간략화 시도를 할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하면은 여기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A 바에 해당하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죠. A 바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C 바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 배분 법칙 적용할 거고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C 바에 해당하는 부분 배분 법칙 적용할 겁니다. 자, 얘를 왜 배분 법칙 적용을 했겠어요? 배분을 적용하고 나면 눈에 띄는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이죠. C 플러스 C 바. 이거죠. 여기가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C 플러스 C 바에 해당하는 것은 언제나 1.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부분에서 남는 게 A 바 플러스 C 바에 해당하는 얘만 남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가 정리가 됐고, 자, 내려오시면 A 바 곱하기 B,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리되고 남은 부분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더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눈여겨보시면,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 거에서 A 바에 해당하는 부분 보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서 또 A 바에 해당하는 부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끄집어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A 바는 A 바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뭐라고도 해도 똑같냐 하면 A 바 곱하기 1이라고 해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앞에 있는 A 바 곱하기 B 여기서 보셨을 때 앞쪽은 B가 남고 뒤쪽은 1이 남는 형태로 그렇죠? 공통되는 부분을 앞으로 끄집어내시면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A 바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B 플러스 여기에 있던 B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1 해서 B 플러스 1. 자, 요렇게 정리하고 나면 B 플러스 1은 항상 1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서는 A 바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남아있던 C 바에 해당하는 거 그대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또 간략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앞에서 X1에 해당하는 것부터 해서 ABC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이거는요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A고 얘가 B고 얘가 C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대응을 시켜서 우리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A 바 플러스 C 바에 해당하는 최종적인 간략화 논리식에 대한 거를 그대로 여기서 얘기한 대로 맞춰주셔야 되니까요. X1 바에 해당하는 것 플러스 X3의 바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선택지상에서 찾아보시면 3번이죠. X1의 바 플러스 X3의 바에 해당하는 거. 요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리 회로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본 논리식을 유도를 하고 그 식을 간략화시키는 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지 않는 범위에서도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좀 연습을 잘해 두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28번 문제 한번 가보실까요? 자, 28번은 용어적인 의미만 사실상 좀 알고 계시면 일단 1차적인 건 좀 해결이 되시고요. 그 다음 2차적인 거는 회로도를 구성하고 있는 게이트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요거까지 사실은 조금 접목을 하실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 텐데 유니버셜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유니버셜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본 설명을 좀 해줬어요. 문제상에서. 그래서 보시니까 그 구성 원소만으로 어떤 형태의 디지털 시스템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완전한 게이트들의 집합을 유니버설 게이트라고 한다. 문제상에서 사실 설명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니버설 게이트 집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유니버설 게이트에 해당하는 집합은 결론적으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예요. not, and 여러분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세 가지 not, and, or 이것만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이트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선택지부터 한번 봐보시면 1번은 nan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nand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not 그리고 and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not과 and에 해당하는 것의 조합.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or. 자, or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까지 디코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익히 학습은 하셨는데 디코더를 구성하고 있는 게이트가 어떤 게이트인가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디코더에 해당하는 것은 AND 게이트하고 NOT 게이트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AND NOT. 그러면 해당사항 유니버셜 맞네요. 그죠? 그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우리 멀티플렉스에 해당하는 조합 논리 회로는 배우셨어요. 그죠? 근데 회로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과연 유니버셜 게이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뒤에 그 회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4번에서 OR하고 NOT 이것도 맞죠? 근데 이제 5번은 사실 XOR에 해당하는 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디코더나 멀티플렉스가 어떤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몰라도 유니버셜 게이트가 이 세 가지의 조합의 형태이다라는 사실을 알면 XOR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바로 채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쵸? 그 개념만 아셔도.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X5화가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떠한 회로도의 명칭이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정확하게 이 조합 논리 회로들이 어떤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지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디코드는 교재상에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멀티플렉스에 해당하는 거는 교재상에서 따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진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유니버설 게이트는 난드 노아, 그러니까 결국 not and 그리고 not or와, 그러니까 not과 and와 or 그들의 조합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요거예요. 제가 이제 발췌를 좀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요. 예, 뭐 똑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려도. 요게 4 곱하기 1 형태의 멀티플렉스의 논리 회로 형태예요. 근데 논리 회로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not 게이트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nd 게이트 있고요. or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not and or 그들의 조합 상태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입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멀티플렉스에 해당하는 논리 회로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보셨으니까 요거 짝꿍 반대적 역할을 하는 디멀티플렉스가 있잖아요. 예, 디멀티플렉스는 이제 요와 같은 형태로. 자, 얘는 보시게 되면 역시 not 게이트 있고요. and 게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을 여러 출력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내보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디멀티플렉스죠. 그래서 멀티플렉스뿐만 아니라 디멀티플렉스 역시 유니버셜 게이트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 논리 회로 중에 하나다라고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게 멀티플렉스에 해당하는 논리 회로, 그 다음에 요애가 디멀티플렉스에 해당하는 그 논리 회로이다라는 것도 눈에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그리실 일은 없지만 익혀주시면 또 문제 푸는 부분에 어느 부분에서 가끔 등장을 할지 모르니까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유니버셜 게이트라는 개념, 새로운 개념인데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9번 문제에서도 논리 회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불식 옳은 게 어떤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앞선 문제에서 하신 것처럼 입력에 대해서 이제 각각 조합을 쭉 차례대로 앞에서 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A 값이 그대로 들어오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입력은 C로부터 들어온 게 not 게이트를 지나서 들어오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C 바에 해당하는 값이 입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AND 게이트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은 A 곱하기 C 바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끝쪽에 출력되기 전에 not 게이트에 해당하는 부분, 동그랗게 붙어 있는 게 not 게이트죠. 자, 이것을 통과해서 지나가면서 다음번 입력으로 들어가는 상태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들어오는 값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A 곱하기 C 바에 해당하는 값이었는데 이게 not 게이트를 지나서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오니까 not 게이트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봅시다. B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서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값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AND 게이트잖아요. 그러면 역시 여기에서 나가는 값, 나가서 이렇게 들어가죠. 뭐 중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국 B 곱하기 C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더라. 결론적으로 여기 위에서 들어오는 입력값,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들어왔던 입력값이 OR 게이트를 이제 만난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논리합, 그러니까 플러스 연산식 기호로 연결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식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것과 그 다음에 B 곱하기 C죠. 그들의 논리합의 연산. 요렇게 이제 F식에 해당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일단 첫 번째 식을 유도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식이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된 상태인데 뭐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선택지상에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러면 간략화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간략화를 하시는데 자,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이 경우는요.
지금 요 부분에 not gate가 전체에 대해서 not gate를 씌운, 그러니까 바가 전체에 씌워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각각 각 항에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 이제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A 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워낙에 C 바가 있었는데 또 바가 입혀지니까 바의 바, 반대의 반대니까 원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가 되는 거죠, 얘는. 자, 그러면서 각각으로 되어 있던 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전체가 각각으로 나누어지면서 바가 입혀지는 형태가 되면 연산이 바뀌죠. 고분 합으로, 합은 곱으로. 그쵸? 불대수 기본 법칙에서.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어야 맞는 거죠. 전체 바를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자,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플러스 B 곱하기 C가 있는 형태.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제 이제 한번 정리를 이제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보셔요. 헤러도 논리 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기본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바를 각각의 바의 형태로 일단 풀었어요. 그랬더니 A 바 플러스 C 그리고 플러스 B 곱하기 C, BC 이렇게 되었어요. 그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할 건데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정리를 했습니까? 공통적인 부분에 있는 C. 요거를 좀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C를 끄집어내면 여기는 이제 C 곱하기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괄호 안에 1 플러스 B, C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배분의 반대 역시 생각하시면 되죠. 1 플러스 B 이렇게 구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1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것은 무조건 1이 상태이니까 결국 남는 것은 자 C만 남죠 여기서는. 그러면 결국은 A 바 플러스 C로 최종 정리가 됩니다. A 바 플러스 C로. 그러면 이제 요 값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앞부분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A 바 플러스 C로 정리가 됐는데 그것도 여기에서는 바로 없어요. 그런데 3번에서 보시게 되면 3번식에서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전체 바를 풀어주셨던 그 원리 그대로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에서. 그러면 이 전체 바를 풀기 위해서 각각의 바로 쪼개어서 갈 때 지금 중간에 곱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은 합으로 합은 곱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얘도 정리를 하면 A 바 플러스 C 바의 바니까 C 그러면 C가 원래 값의 형태로 그래서 C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결국은 A 바 플러스 C 똑같은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으로 채택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기본식 유도하시고 간략화 시키는 형태 요렇게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 되셨죠? 그러면 사실 이제 나머지 식들에 대한 게 있어도 이제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부분인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선택 지문이 있어요. 바로 2번이거든요. 나머지는 논리 시계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바로바로 비교가 되시고 찾아내시면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함수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쪽에 심화 이론 배우실 때 간략화시키는 카르노멘 마우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학습하셨던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논리식에서 찾았는데 정답이 없더라. 그러면 2번처럼 사실 함수식의 형태로 표현을 해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환을 해주는 부분도 역시 여러분이 잘 적용을 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보셨을 때 012367 이렇게 돼 있잖아요. 011367.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기억을 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위치상으로 여기가 0번, 1번 카르노메 우리 이제 구성을 할 때 그리고 2번, 3번, 4, 5, 6, 7 기억나시죠? 그죠? 요거니까 지금 함수식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동그라미 해보면 0, 1, 2, 3, 6, 7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1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4, 5는 이제 0 값인 거고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1의 값으로 표현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간략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카르노맵 가지고 간략화 하는 거 2의 지수승 개수로 묶으면 일단 가장 크게 이 부분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4개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표현을 하면 지금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거는 A 바라고 표현되죠. B와 C는 모두 다 표현이 안 되죠. 0과 1이 모두 다 이제 표현되도록 하는 영역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A는 표현이 안 되죠. 지금 0과 1 모두 다 표현하겠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B가 1하고 1, B가 이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거는 1과 0이니까 역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 선택지 2번 상에 있었던 그 지분의 논리식에 해당하는 것의 표현은 F는 A 바 플러스 B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서 다시 여기를 이제 한번 봐보셨을 때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간략화를 카르노맵을 통해서 표현을 해봤더니 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A바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정답에 해당하는 A바 플러스 C에 해당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이제 얘가 당연히 정답이 아닌 건데 만약에 이게 A바 플러스 C에 대한 거를 이런 함수식의 형태로 표현을 했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변환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해본 것처럼 식을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예, 그것도 이제 조금 염두를 해 주셔야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에서도 좀 계속 좀 이어지죠. 논리식 F를 간소화를 해라. 논리 회로도에서 이제 나타나는 논리식을. 그러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A로부터 입력되는 값, B로부터 입력되는. 근데 이제 B에서 보니까 not gate를 지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gate가 앞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의 동그라미가 있는 형태로 표현을 했고 여기는 부착을 해서 그리는 상황에서 동그라미 형태로 삼각형을 생략하면서 사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A가 그리고 여기서는 B 바에 해당하는 값이 입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 여기는 A로부터 값인 건데 A로부터의 연결된 값에서 not gate를 지나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는 A 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B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연결한 부분이죠. 그러면 B가 그대로 여기선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로부터 들어오는 값. 그러면 여기는 C가 그대로 들어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어때요? 연결 상태 구분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쭉 연결 상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얘는 A로부터 들어오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 결선이 여기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거는 B로부터 들어오는 값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조금 선의 상태가 겹쳐 있을 때는 어느 부분 입력 값으로부터 결선돼서 나한테로 들어오는 건가 이거를 잘 구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단순 교차의 개념인 거고요. 정확하게 결선을 할 때는 해당 선 부분에 이게 결선이 여기서부터 와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걸 표현을 정확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AND 연산 한 것을 다 조합해서 OR 연산, 그러니까 논리 합으로 묶어주는 형태의 식이 유도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도한 식의 형태가 지금 이제 제가 기록해 준 것대로 그대로 3개였잖아요. 앞부분에 맨 위에 A 곱하기 B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있었던 A바 곱하기 B 곱하기 C,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에 있었던 A 곱하기 B, 그들에 대한 논리합,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고 마찬가지예요. 간략화 시킬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최대한 좀 끄집어내셔야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첫 번째 간략화 대상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삼았느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있는 A 곱하기 B하고요. 세 번째 있는 A 곱하기 B. 아무래도 공통된 A가 바로 눈에 띄시죠. 예, 그래서 A를 앞으로 끄집어내시고 괄호 안에 B바 플러스 B.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1이 되니까 A로 간략화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위에 그대로 있었던 A바 곱하기 B 곱하기 C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배분을 접목하실 때 기존에는 보면 뭐 A 곱하기 B라든지 A바 곱하기 C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 항에 대해서 되어 있는 상태의 배분 적용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 개 항이에요. A바 곱하기 B 곱하기 C. 항이 세 개지만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대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곱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 이게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중간에 있든 순서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논리 엔드 연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식의 배분을 접목했느냐 이렇게 간 거죠. 여기를 A 바 그리고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쪼갠 거죠. 그렇게 쪼개서 이제 플러스에 대한 배분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A 플러스 A 바 이렇게 배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A 플러스 요걸 통째로 B 곱하기 C 이렇게 간 거예요. 어때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하고 나면 A 플러스 A 바에 해당하는 게 1이라는 값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뒤에 거, 요거 이제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거는 A 플러스 B 곱하기 C 이것만 이제 남게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어때요? 되셨죠? 자,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선택지문상에서 똑같은 거 찾으시면 되죠. 이거는 뭐 다른 거 복잡하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 그대로 간략한 거 찾아주시면 1번에 해당하는 거 A 플러스 B 곱하기 C.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요런 그 배분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항이 3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큼 쪼개어 주시면 돼요. 앞에 거 2개, 뭐 뒤에 거 2개, 앞에 거 하나 어떤 형태로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뒷부분이 조금 배분이 좀 어려워지면 최종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 좀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도 불대소 관련해서 색과 다른 불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 이렇게 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예, 꾸준히 여러분도 많이 연습하세요. 많이 연습할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1번에서 A 플러스 A바 곱하기 B. 자, 어렵지 않죠? 배분 법칙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 결국은 A 플러스 A 바에 해당하는 게 1이다.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 남게 되고요. 자, 두 번째도 배분을 그대로 역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A 곱하기 A가 A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니까요. 얘는 A 플러스 A 곱하기 B 형태. 그러면 여기에서 A를 A 곱하기 1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A를 앞으로 끄집어내시면 A 곱하기 괄호 안에 1 플러스 B의 형태로 결합을 시켜서 좀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1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게 1이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A다. 또 이렇게 또 정리가 되죠. 자, 세 번째에서도 역시 A를 A 곱하기 1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통되는 A를 앞으로 끄집어낸다 라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A가 앞으로 이제 빠져나가니까 괄호 안에는 B바 플러스 1. 자, B바 플러스 1은 1이니까 최종적으로 A가 남더라. 자, 세 번째에서는 얘네들을 자, A 플러스 B 한 것과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배분 상태 두 번째 A 플러스 B바 한 배분 상태에 해당하는 걸 배분 전의 상태로 역시 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되어지는 부분 A를 끄집어낸 거죠. 배분 이전 상태로. 그러면 이제 요렇게 A 플러스 B 곱하기 B바 요렇게 배분을 하면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B 곱하기 B바가 결론적으로 얘는 0이 되니까 그러면 남는 것은 A다. 이렇게 결정이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뭐 어떤 부분을 찾아보자? 색과 다른 거, 색과 다른 게 어떤 거냐? 다 A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1번에 해당하는 거는 A 플러스 B로 정리가 됐으니까 다른 하나로 이제 채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32번 문제도 봅니다. 32번에서도 불대수식이 주어졌어요. A 플러스 B 곱하기 C네요. 자, 이것과 진리값이 다른 것은? 이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산 진행해 주시면 되죠. 1번부터 한번 보실까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배분에 대한 거를 다 지금 A, B, C 세 개가 있어요. 항의 형태가. 그러면 배분에 해당하는 거를 모두 다 이제 적용을 다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다 풀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결국 곱에 해당하는 게 4개 항이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 나가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는 이 AA가 A로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사실 A 플러스 A 곱하기 C에 대해서 정리가 한번 되죠. 그러면 A 괄호 안에 1 플러스 C. 그러면 얘가 A로 최종 정리가 되고 얘가 1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C에 해당하는 형태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A 곱하기 1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정리가 되죠. 그러면 A를 앞으로 끄집어 내시고 그러면 1 플러스 B인 거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서 표현을 바로 해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남아있던 게 B 플러스 C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가 1 플러스 B가 1이니까 그러면 남는 거는 A 그리고 플러스 B, C, B 곱하기 C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도 보시게 되면 자, B 곱하기 C 그리고 A 곱하기 괄호는 A 플러스 B의 형태가 되는데 얘도 배분을 1차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애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 법칙 이렇게 적용했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A 플러스 A 곱하기 B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A 곱하기 A가 A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가 되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요와 같이 어때요? 지금 정리되는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 좀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나요? 예, 그게 이제 충분히 여러분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잘 끄집어 대면 되겠다라는 게 아마 학습 방향이 좀 더 많이 잡혀셨을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간략하가 어려우셨던 분들도. 자, 그러고 나면 여기는 A로 정리가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그럼 앞부분은 그대로 남는 거. B 곱하기 C. 그러면 이제 최종식에 대한 게 요렇게. 근데 이제 최종식은 지금 위에서 A 플러스 B 곱하기 C라고 하든 사실 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앞뒤가 바뀐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죠. 예, 서로 교환해도 됩니다. 위치는. 그러니까 같은 거죠, 사실. A 플러스 B 곱하기 C. 같은 식의 형태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자, 계속 갑니다. 3번 부분에서도 자, 역시 이제 어떤 부분을 정리했습니까? 공통이 되는 앞부분에서 앞부분 여기에서 공통이 되는 A를 끄집어 내면서 그죠? 그러면서 1 플러스 C가 1이 되니까 A로 정리가 바로 되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B 곱하기 C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 곱하기 C 형태로 되더라. 자, 그 다음 4번에서는 어떻게 정리했어요? 바로 이 부분부터 이제 정리가 들어갔죠. 배분을 정리한 거죠. 배분으로 이렇게 배분한 거죠. 그러면 B 곱하기 B 플러스 B 곱하기 C. 그러면 이제 이 B 부분이 또 B로 정리가 되면서 뒤에 있는 B 곱하기 C와 이와 같은 형태로 또 정리가 되죠. 예, 그러면 1 플러스 C가 1이니까 최종적으로는 B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A 있었던 거 그대로 이제 내려주시면 결국은 최종적인 논리식은 A 플러스 B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4번에 해당하는 거에 나머지는 다 A 플러스 B 곱하기 C인데 4번만 A 플러스 B의 형태니까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충분히 정리가 좀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연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앞에 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 생소한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알고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식의 형태를 보셨을 때요. 논리식 표현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갖고 가시면 요거를 연산 적용하실 때 조금 복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대응시키는 대표 변수를 좀 기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환을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요 부분
x 플러스 y가 z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에 대해서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산 기호를 뺀 식들에 대한 거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역시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a라고 치환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x 마이너스 y가 z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제 얘랑 좀 다른 새로운 식이죠.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식 역시 여기처럼 x 마이너스 y의 형태로 보여지긴 하는데 비교하고 있는 관계연산자의 방향이 완전 거꾸로예요. 자, 얘는 z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얘는 z보다 크다.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얘가 b라면 얘는 그의 반대인 b 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대값에 해당하는 걸 취하는 거니까. 그죠? 0의 반대가 1이다. 그 반대값 취하면 되니까 1의 반대가 0이다. 그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값을 취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z보다 작다? 이거는 지금 앞부분에 우리가 a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x 플러스 y가 z보다 크거나 같다를 a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x 플러스 y가 z보다 작다니까 역시 a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과 반대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 바라고 치환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사실 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간략화가 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연산 기호는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and, 이거는 or와 and, or니까 논리 곱, 논리 합 이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대로 해서 치환되어진 문자로 대역에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 곱하기 괄호 있는 거 그대로 다 해줄게요. a 그 다음에 or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b가 왔죠. 그쵸? 괄호 닫고 그 다음에 and 곱하기 왔죠. 그 다음에 b 바 왔죠. 그리고 or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그리고 a 바 이거예요. 치환을 해서 표현을 좀 하면 그리고 이제 and나 or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논리 곱과 논리 합에 해당하는 연산 기호로 기록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뭘 하느냐?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바로 간략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간략화된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게 논리적으로 같은 거다. 이게 결국은요. 이렇게 말을 돌려놔서 그런 거고 앞쪽에서 논리식이 주어지면서 이거를 간략화했을 때 같은 식은 어떤 거냐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식의 표현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표현하는 형태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도 나왔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접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제시해드렸던 치환한 식의 형태를 간략화를 해주시면 돼요. 자, 식을 보시면 우리 앞에서 금방 치환해서 기록해놓은 식의 모양이죠? 예, 그대로 간략화를 좀 해줍시다. 자, 간략화하는 방법은 차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배분법칙 일단 1차적으로 적용을 했죠? 자, 배분법칙 적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뒤쪽에 또 배분을 할 수 있는 괄호 있었고 그 다음에 곱하기, 논리, and 연산 있었고 그 다음에 논리 곱으로 연결되는 항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또 배분에 대한 게 적용이 되죠, 사실은. 그쵸? 근데 자, 이때 보시면 a 곱하기 a에 해당하는 건 a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a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b, 바. 그러면 a 곱하기 b, 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 a 곱하기 b와 곱하기 b 바의 형태잖아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요. a 곱하기 b 바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b 곱하기 b 바에 해당하는 것이 깔끔하게 0이 되는 상황으로 정리가 돼버리죠. 근데 이때 보시면 a 곱하기 그러면 0인 거잖아요. 그러면 a 곱하기 0은 항상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히 0으로 정리, 플러스 0. 그러면 0. 이제 얘는 없고 A 곱하기 B 바만 남는 거죠. 여기서는 최종 정리를 하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에서부터 있었던 뒤쪽에 플러스 A 바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요 뒤에 기록을 해보면 지금 여기까지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에서 뭐 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배분 법칙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A 바 그리고 B 바 플러스 A 바 요렇게 이제 배분 적용하고요. 여기에서 A 플러스 A 바에 해당하는 것이 1이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B 바 플러스 A 바 이게 남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B 바 플러스 A 바에 해당하는 것이 남은 상태인데 자, 우리 앞쪽에 이제 원래 원역의 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게요. 아까 치환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여기서부터 자, 얘네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A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B에 해당하는 형태였고 그렇다면 얘는 B 바였고 그렇다면 얘는 A 바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정리되어진 식의 형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B 바 플러스 A 바, B 바 플러스 A 바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요 식에 해당하는 것과 요 식에 해당하는 것에 플러스면 OI에 해당하는 연산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있다면 요게 이제 간략화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선택지상에서 찾아보시면 바로 딱 눈에 띄시죠? 어떤 부분입니까? X 뭐 이게 A바 플러스 B바든 B바 플러스 A바든 뭐 그건 당연히 상관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 자 A 바에 해당하는 이 부분 X 플러스 Y가 Z보다 작다라는 거. 그 다음 B 바에 해당하는 부분 X 마이너스 Y가 Z보다 크다라는 거. 그들에 해당하는 연산이 O와 플러스 O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산되어지면 된다. 이렇게 간략화 시켜놓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으로 채택이 되는 거죠. 어때요? 조금 이 문제는 신선하죠? 예, 뭔가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아,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 이런 느낌이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알고 봤더니 불대수식을 간략화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근데 이제 전체를 그냥 놓고 하면 복잡하니까 대상 자체를 치환을 좀 하자라는 거죠. 예, 치환을 하자. 그렇게 해서 기본 간략화 똑같이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략화된 거 똑같이 결론을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정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간략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이 되신다면 시험 문제 실제로 등장했을 때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조금 속도만 빠르게 해서 헷갈리지만 않으신다면 충분히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충분한 연습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어떤 법칙들을 잘 적용해야 간략화가 잘 된다라는 것까지 잘 인지하시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게이트와 불대수 관련되는 5번째 챕터 문제들에 대한 거 우리 여러분 교재 21페이지 33번 문제까지 모두 다 이제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뒤쪽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